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달쌤 김지영입니다. 오늘이요 강의 제목이 여러 가지 방정식이에요. 자, 어떤 방정식이 여러 가지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문제를 보실 건데 문제를 보고 괜히 겁먹으시면 안 돼요. 문제 보니까 2x 세제곱 3차 방정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잘 하지 못하는데요 이러신 분들도 이거 그렇게 문제없이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3차 방정식을 여러분한테 직접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를 가르쳐줘요. 여기 근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해를 가르쳐주고 문제에 이렇게 A라고 나와 있는 그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계산만 조금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여러 가지 방정식이니까 다른 종류도 있을 거잖아요. 한 가지 종류 더 준비했거든요. 이것도 겉모습만 보시고 놀라면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우와, 세 줄짜리. 세 줄짜리도 간혹 나와요. 그렇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줄이 많을 뿐이에요. 계산도 되게 간단해요. x, y 값 구하라는 건데 사실은 Z값이 뭔지 알려줬어요. Z가 뭔지 알려줬기 때문에 X랑 Y도 되게 구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3차 방정식, 세 줄짜리 연립 방정식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이에요. 수학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딱 받으셨을 때도 그래요. 자, 문제 겉모양을 보고 확 놀라시면 안 돼요. 알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문제일 가능성이 더 많은데 이런 문제들이 특히 더 그래요. 자, 오늘 배울 내용 잠깐 볼게요. 오늘은 방정식에 해하고 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뭔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 더 복습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아까 보셨던 문제들을 푸는 데는 얘가 그냥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얘가 사용되거든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문제, 연립 방정식 문제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3차 방정식을 직접 푸는 게 아니에요. 해 다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냥 계산만 조금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를 믿고 같이 시작하시면 돼요. 자,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방정식이에요. 이런 게 바로 방정식인데요. 자, 방정식을 푼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요. 여기 x 보이시죠? x에 도대체 어떤 수가 들어가야 여기 가운데 등호 있잖아요. 등호의 왼쪽과 오른쪽이 정말로 똑같아질까? 등호의 양쪽을 정말로 똑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x값이 뭘까? 그걸 찾는 게 바로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자, 이런 간단한 방정식 나왔지만 우리 도대체 x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이 식이 참이 되는지 찾아볼까요? x자리에 2가 들어가면 2 더하기 3에서 등호의 왼쪽이 5예요. 등호의 오른쪽도 5잖아요. 양쪽이 실제 같아졌죠. 그러면 요런 x값, x가 2일 때 양쪽이 같아졌으니까 이 x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라고도 부르고요. 근이라고도 부르고요.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게 바로 답이에요. 자, 이거 우리 방정식에 관련된 얘기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이번 단원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3차 방정식이든 1차 방정식이든 4차, 5차든 아니면 연립 방정식이든 마찬가지예요. 해 아니면 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를 x자리에 집어넣으면 그 식이 참이 된다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 실제 등호의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방정식의 해, 근.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3차 방정식 한번 구경해 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생긴 3차 방정식 있어요. 자, 뭘 보고 3차인지 알 수 있냐고요? x 세제곱. 얘를 보면 3차인지 알 수 있어요. 와, 요런 게 바로 3차 방정식이구나. x 세제곱이 있으면 3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요런 3차 방정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간단하게 생긴 3차 방정식도 있어요. 자, 요렇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요렇게 짧아도 x 세제곱만 있으면 3차 방정식이에요. 더 짧은 애도 있어요. x 세제곱은 0 이렇게 있어도 얘도 x 세제곱이 있으니까 3차 방정식 맞아요. x 세제곱이 들어있는 방정식이 바로 3차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3차 방정식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a는 0 요런 방정식이 있대요. 그런데 한 근이 2라고 먼저 알려줬어요. 근이 2라고요? 이건 해가 2라는 소린데 어쨌든 근이나 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 이 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x값이 2구나. 여기 x자리 있죠? 요 x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뭐가 된다고요? 참이 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등호의 양쪽이 진짜로 같아진다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a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자리가 좀 부족해서 안 썼나 봐요. 자, 이렇게 해를 다 알려주고 a를 구하는 게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문제 다시 써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방정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 근이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x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2라는 수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x자리에 2 한번 넣어볼까요? x 세제곱이 2의 세제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된다고 여기서 말해준 거예요. x값이 2라고 여기서 말해준 거라고요. 자, 그러면 2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2의 세제곱이 무슨 뜻이더라? 요거 위쪽,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써있는 수, 이거 뭐라고 부르죠? 지수라고 부르는데 2의 세제곱 이렇게 읽어요. 2의 세제곱은 2가 어떻게 돼 있다는 뜻일까요? 2의 세제곱은요, 2가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세 번 곱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2 곱하기 3이 아니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이렇게 세 번 곱해져 있다는 게 2의 세제곱이에요. 2의 세제곱이 뭐더라? 자, 2의 세제곱은 8이거든요. 왜 8인지 한번 볼까요? 2는 4. 4에다가 2 한 번 더 곱하니까 4, 2, 8. 2 세 번 곱하면 6 아니에요. 이거 8이에요. 그래서 2의 세제곱 대신에 8 쓸 수 있어요. 그러면 8 빼기 a는 0.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a 값 뭔지 아시겠어요? 8에서 a를 뺐더니 0이래요. 8에서 a를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a가 뭐라서 그랬을까요? a가 당연히 8이니까 그랬겠죠. 8에서 8 빼야 0 되잖아요. 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는 8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3차 방정식 문제에서 식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을 알려준다는 말은 이 식의 x자리에 쏙 집어넣을 수 있는 수를 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를 x자리에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a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제곱이 나온다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풀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이에요. 자, 당황하지 말고 시도를 한번 해보기로 저랑 약속해요. 당황하는 마음을 가지면 잘 하던 것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실 때 이거 좀 어렵게 생겼다.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기로 해요. 한번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한번 꼭 도전해보기로 저랑 약속합시다. 3차 방정식은 이렇게 해를 알려주니까 그 수를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방정식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자, 윗줄에도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 밑에 줄에도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방정식이 묶여 있는 것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고요. 자, 연립방정식에도 해가 당연히 있어요.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그게 연립방정식이든 3차든 4차든 1차든 2차든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 방정식에 x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서 아니면 y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그 식을 참이 되게 딱 맞게 만들어주는 값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연립방정식이 나왔죠.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라고 했냐면 x값이 3이래요. 그러면 이 식의 x 자리에다가 x 자리 어디 있어요? x가 3이라고 했는데 x자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 x자리마다 3을 집어넣으면 저 식이 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해 x값을 알려주고 a를 구하라고 했는데 a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x값이 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우리 이걸 사용해 볼 거예요. 어디다가요? 요 식에다가. x랑 y랑 더하면 4라고 했거든요. x랑 y랑 더하면 4라고 조기 있는 식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x값이 뭐라고 알려줬어요? 3이라고 문제에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한테 뭘 더해야 답이 4가 나올까요? 1이겠죠. 아, y자리에 1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굉장히 쉬운 계산이에요. x도 나오고 y도 나오고 막 묶여있고 a까지 있고 이러니까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되게 간단한 계산이에요. 자, 3한테 1 더해야 4가 나오는 거니까 y값이 1이라는 거 우리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y는 1이구나 이렇게 적어두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A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다음 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식 뭐가 나왔냐면 여기 있는 식 여기다 갖다 써놓은 거예요. x-y가 A래요. 다 했네요. X값도 뭔지 알았고 Y값도 뭔지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만 하면 A값이 나오겠네요. X는 뭐였어요? X 3이었잖아요. Y는 1이었잖아요. 둘이 뺀 게 A래요. 그쵸? 그러니까 3 빼기 1이 A구나. A가 뭐예요? A는요. 2죠 당연히. 3 빼기 1 하면 2니까. A값은 2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연립방정식의 해도 마찬가지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그 식에 집어넣어서 그 식을 딱 맞게 만들어주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를 알려주잖아요. 갖다가 집어 넣어 보시면 돼요. 일단 넣어 보시면 y값도 찾을 수가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값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자신감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이 해를 이용해서 다른 값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일단 먹고 시작해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직접 출제가 됐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조금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일단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자신감이 생겨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다보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자, 연립방정식 나왔어요. 묶여있는 게 연립방정식이에요. x랑 y랑 더하면 6이라고 했고요. y랑 z랑 더한 건 3이에요. z랑 x랑 더한 건 5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x값이 a고 y값이 b고 z값은 1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해라는 거예요. 근데 해라고 하면서
해를 진짜 다 알려준 게 아니라 실제로는 Z값만 알려준 거고 X하고 Y는 뭔지 안 알려준 거예요. 우리 보고 X랑 Y랑은 구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X값을 나중에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A라는 거고요. Y값을 나중에 우리가 찾게 되면 그게 바로 B라는 거예요. 그래서 A랑 B랑 너네가 열심히 찾아서 어떻게 하래요? 둘이 빼주래요. 알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뭘 이용해서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요거예요. Z가 1이라는 거. 그러면 Z가 들어간 여기 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식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일 밑에 있는 식을 선택했어요. Z랑 X랑 더하면 5래요. 자, 그거 여기다 썼어요. Z가 뭐라고요? Z값이 1이래요. Z가 1이라고 했으니까 Z 자리에 1, X는 그대로. 둘이 더했을 때 5 나온대요. 완전 쉬워요. 1이랑 뭐랑 더해야 5대요? 4랑 더하면 5대요. 그러니까 X가 그냥 4라는 거 딱 나왔어요. 그러면 X가 4라고 여기다가 X는 4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X값이 A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가 4인 거예요. 찾았어요, 하나는. 자, 이제 B 남았어요. B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얘 보세요. Y랑 Z랑 더해서 3이래요. 자, 우리 Y 값이 B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Y가 들어있는 이 식을 가지고 우리 B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Y랑 Z랑 더해서 3이라고 했는데 Z 1인 거는 원래 알려준 거잖아요. Z에다 1. Y가 몇이어야 돼요? 둘이 더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완전 쉽죠. Y는 2예요. 그러니까 Y2라고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Y가 B라고 했었는데 Y가 또 2라는 걸 내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B가 곧 2구나. 다 찾았어요. A도 찾고 B도 찾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A 빼기 B. 문제에서 하라는 거 저거 하나 남았어요. A 빼기 B 너무 쉽죠? A는 뭐였는데요? A 빼기 B 할 때 A는 4였고요. B는 2였어요. 4 빼기 2만 하면 딩동댕 끝! 2죠. 4 빼기 2 하면 2예요. 요렇게 답 구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막상 들여다보니까 안 어려워요. 근데 겉으로 막 볼 때는 어땠어요? 어려워 보였어요. 겁먹으면 못해요.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연립방정식 나왔어? 3차 방정식 나왔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방정식이 뭔지만 알면 푸실 수 있는 수준이에요. 우리 자신감 갖고 해보기로 해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 꼭 알아둬야 하는 거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 하나예요. 방정식의 해가 뭐예요? 방정식의 근이 무슨 뜻이에요? 그거 이런 뜻이에요. 그 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 또는 Y값일 수도 있고요.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많으니까 Z값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해라는 거는 그 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 식을 딱 맞게 만들어주는 값이니까 그 식에 일단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나도 모르게 잘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일단은 붙들어 매시고 붙들어 매라고 해야 되나요? 붙들어 매시고 자신감을 좀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수학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3차 방정식 나와도 연립방정식 나와도 겁먹지 마세요. 되게 간단하게 계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일단 겁먹으면 안 돼요. 자, 용기.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